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정작 나 자신에게 꼭 맞는 진정한 건강 비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면 그저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신비로운 영역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오래된 지혜 속에 단순한 운명풀이를 넘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나의 체질적 강점과 약점을 꿰뚫어보고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동양의 통찰이 의외의 해답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사주라는 오래된 지도 속에 숨겨진 건강과 장수의 비밀을 통해 우리 삶의 후반부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사주명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설계도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동양의 현자들은 인간을 거대한 자연의 일부, 즉 소우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과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우주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8글자로 압축한 사주팔자는 단순한 운명의 예언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부여받은 고유한 에너지의 지형도와도 같습니다. 어떤 기운을 많이 품고 태어났고 어떤 기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타고난 기질과 체질 설명서인 셈입니다.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지도를 해독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행, 즉 목, 화, 토, 금, 김, 수입니다. 놀랍게도 고대인들은 이 5가지 기운이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장기와 감정, 나아가 체질적 특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행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내 몸의 약한 고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고 적은지를 아는 것은 내 건강 지도의 등고선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봄의 새싹처럼 솟아나고 뻗어나가는 기운인 목은 우리 몸의 과 근육을 주관하며 이욕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사주의 목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거나 간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결단력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고 활발한 화 기운은 심장과 혈액순환을 담당하며 기쁨과 열정이라는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화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혈관계에 약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과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물을 키워내고 모든 기운을 중재하는 토의 기운은 소화기관인 비와 관련이 깊고 안정감과 신뢰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토 기운의 균형이 깨지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을 겪기 쉽고 생각과 걱정이 많아져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의 결실처럼 단단하고 정제된 김의 기운은 호흡기인 폐와 대장을 주관하며 이성적인 판단력과 위로움을 나타냅니다. 사주의 금 기운이 약하면 호흡기가 약해 환절기마다 고생하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강하면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융통성이 부족한 성향을 띠게 되죠. 마지막으로 겨울의 고요함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수는 신장과 방광, 즉 생식 기능과 뼈 건강을 책임집니다. 수 기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허리와 뼈가 약해지기 쉽고 과하면 몸이 잘 붓거나 쉽게 우울감에 빠지는 체질적 특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행은 단순히 5가지 원소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서로를 돕고 견제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어느 하나가 특별히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가지 에너지의 균형이니까요. 결국 사주를 통해 나의 건강을 본다는 것은 이 5가지 에너지 중 어떤 것이 내 삶의 엔진을 과열시키고 어떤 것이 연료 부족을 일으키는지 그 불균형의 패턴을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60대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통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5가지 색깔의 에너지, 즉 오행의 지도를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청사진을 펼쳐보는 것과 같죠. 첫 번째 에너지는 위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기운, 목입니다. 봄의 새싹처럼 성장을 주관하는 이 에너지는 우리 몸의 간과 쓸개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마치 너무 빽빽하게 자란 숲처럼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분노를 쉽게 느끼며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운이 약하면 의욕이 저하되고 결단력이 흐려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태우고 밝히는 불의 에너지, 화입니다. 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과 순환을 상징하며 생명의 펌프인 심장과 소장을 다스립니다. 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심장이 과열된 엔진처럼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부족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더뎌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활력을 잃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품고 키워내는 대지의 에너지, 토입니다. 모든 계절의 중심에서 조화와 안정을 담당하며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인 위장과 비장에 해당합니다. 이 토의 기운이 균형을 잃으면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아지거나 반대로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해져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단단하게 결실을 맺고 정돈하는 쇠의 에너지, 김입니다. 가을의 서늘함처럼 원칙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호흡을 주관하는 폐와 대장에 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되면 성격이 너무 강하고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건조한 기운 탓에 호흡기나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약해지면 슬픔이라는 감정에 쉽게 빠지고 외부의 나쁜 기운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지혜를 품은 물의 에너지, 수입니다. 겨울의 고요함처럼 생명력을 저장하고 근본을 다스리며 우리 몸의 신장과 방광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수의 에너지는 노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기운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허리에 통증이 생기며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원적인 배터리가 방전되어가는 신호인 셈이죠. 결국 이 5가지 에너지는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서로를 돕고 또 견제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주를 통해 이 5악기 중 어떤 소리가 너무 크고 어떤 소리가 너무 작은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는 60대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오행이라는 섬세한 악보를 어떻게 읽고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신체 기능에 완만한 변화가 찾아오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건강의 성적표처럼 드러나는 이 시기야말로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의 불균형을 지혜롭게 다스릴 가장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나무의 기운, 즉 기운이 유독 강하게 타고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젊은 시절 남다른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활약하셨겠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강한 에너지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쉽게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격렬한 경쟁을 유발하는 운동보다는 고요한 공원에서 천천히 걷거나 요가를 통해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넘치는 기운을 차분히 다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물의 기운, 즉
기운이 부족한 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신장이나 방광계통의 기능이 약해지기 쉽고 뼈 건강이나 체력 저하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무작정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보다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줄 수 있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은 콩이나 해조류처럼 수기운을 보강하는 음식을 가까이 하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 가 약하다면 심장과 혈액순환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쉽게 무기력해진다면 억지로 몸을 혹사하기보다는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의 기운, 가 약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우니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통해 이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쇠의 기운, 김이 약하다면 폐와 대장의 기운이 허약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에 취약할 수 있으니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는 심호흡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운동이 나쁘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내 몸의 설계도에 담긴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을 능동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결국 사주를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해진 운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명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비싼 영양제나 유행하는 건강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전에 먼저 내 몸이 어떤 기운을 타고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기운의 강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식물들을 보살피듯 우리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돌보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균형 감각이야말로 60대 이후의 삶을 그 어떤 시기보다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줄 겁니다.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매일 아침 활기차게 눈을 뜨고 내가 원하는 활동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장수의 비밀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은 60대 이후의 삶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충만하게 가꾸어가는 능동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고대의 지혜가 60대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60대 이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챙겨 먹거나 유행처럼 번지는 건강 비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의 사주의 물, 수의 기운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났다면 60대 이후에는 몸의 진액이 마르고 신장이나 방광계통이 약해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넘어 고요한 명상으로 마음의 샘을 채우고 짠 음식을 피하며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되죠. 반대로 불,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분이라면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 노년에는 그 뜨거운 불꽃이 오히려 심장을 지치게 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차분한 산책이, 뜨거운 열정보다는 따뜻한 관조가, 그리고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서늘한 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를 통해 얻는 지혜는 우리 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설계도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주팔자는 미래의 특정 사건을 마치고 우리를 운명이라는 정해진 틀에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어떤 신체적 경향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삶의 어느 부분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밀하고 자애로운 인생의 나침반이자 건강 지도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노년의 건강을 불안해하거나 정해진 수순처럼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들린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남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어디에 쉼터를 만들고 어디서 에너지를 보충하며 또 어떤 길을 택해야 가장 평온하고 충만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록인 사주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여는 이 놀라운 역설,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을 이어온 고대의 지혜가 60대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자 진정한 의미의 해방일 것입니다. 결국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태어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자기 사용 설명서에 더 가까웠던 거죠. 젊은 시절에는 힘이 넘쳐서 굳이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사용해온 몸과 마음에 하나둘씩 낯선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이 설명서를 통해 어떤 부품을 더 아껴 써야 하고 어느 부분에 윤활유를 쳐야 하는지를 비로소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나의 타고난 기질과 체질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저 막연하게 나는 왜 유독 소화가 잘 안 될까? 혹은 나는 왜 남들보다 추위를 더 탈까 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어떤 에너지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지도를 보고 스스로 도대 방향을 조종하는 능숙한 항해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나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 바뀌고 노화에 대한 수동적인 걱정은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주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자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나침반이 아닐까요? 수많은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온갖 새로운 방법들이 매일같이 등장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놀랍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더 단단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첨단 의학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과 내 몸의 고유한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주라는 지도는 도착점이 명확하게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으로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여러 갈래의 오솔길들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 어디서 잠시 쉬어가며 땀을 식힐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사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의 지도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지도를 펼쳐보고 남은 인생 여정을 어떤 풍경으로 채워나갈지 즐겁게 상상해보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도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기질에 가장 잘 맞는 사회적 역할이나 재물을 다루는 고유한 성향까지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건강이라는 지도를 넘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회적 역할이나 재물을 다루는 고유한 성향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물론 이것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부자가 되고 언제 큰 돈을 거머쥔다는 식의 단편적인 예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갖고 온 고유한 기질, 즉 나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빛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 가장 큰 만족과 성취를 얻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에 가깝습니다.
마치 어떤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만 어떤 씨앗은 반드시 비옥하고 물기 많은 땅에서만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타고난 기운을 가장 조화롭게 펼쳐낼 수 있는 사회적 무대와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섬세한 손재주와 예술적 감각을 타고나 창작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감하기도 하죠. 재물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의 그릇, 크기와 그 형태를 아는 지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단단한 금고처럼 차곡차곡 모으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거침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불려나가는 흐름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자신의 그릇 형태를 모르고 남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건강한 재물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의 본질적인 비밀입니다. 결국 건강, 사회적 역할, 그리고 재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기둥들은 모두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기결되는 셈이죠. 사주 명리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해진 운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 손에 친절하게 쥐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듯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들린 이 인생의 나침반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순풍을 만날지, 어느 골짜기에서 잠시 쉬어가야 할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인 삶 아닐까요? 운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능동적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쌓아 올린 이 지혜는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나를 이해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자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가장 강력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은 외부의 정보가 아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깊은 성찰일 겁니다. 우리가 사주라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는 이유는 정해진 길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도 위에 그려진 수많은 가능성의 길들 중에서 가장 나다운 행복으로 이어질 새로운 경로를 찾아 나서는 설레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함이죠. 과거에 막연했던 불안감은 이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단단한 확신으로 바뀌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내가 직접 써내려갈 이야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넘어서는 완전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며 60대 이후의 삶을 그 어떤 시기보다 풍요롭고 의미있게 가꾸어 나갈 힘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놀랍게도 사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운명의 종착역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결국 사주는 우리를 가두는 단단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가장 나다운 풍경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무한한 가능성의 지도인 셈입니다. 당신의 지도는 지금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나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